안녕하세요. 네, 저는 파주 인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덕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대한척추신경외과에서 발표한 경추질환 광자를 참고로 해서 목의 통증에 대한 원인과 목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외과를 전공하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신경외과 전임의를 거친 후에 현재는 파주 인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 통증 완화를 위한 시술과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척추 유합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목뿐만 아니라 어깨나 팔, 손 저림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은 허리와 다르게 근육이 많지 않아서 약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컴퓨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을 숙이는 안 좋은 자세가 많아서 목에 통증이 쉽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이 아프다면 목에 무언가 안 좋다는 신호입니다. 그럴수록 목에 대한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시중에 되는 목 디스크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지만 가끔씩 잘못되는 정보, 그다음 왜곡된 정보 때문에 급히 치료를 받을 환자분들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서 후유증에 시달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추에는 어떤 질환인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특히 목이 아픈 경우에 과연 경추에는 어떤 병이 생기는지 말씀드리기 앞서서 목에 대한 구조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에는 7개의 경추뼈가 있고요. 그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인대와 근육이 있고요. 경추뼈 뒷부분에는 경추신경을 감싸고 있는 아치 모양의 뼈가 있습니다. 목은 목뼈 사이에 관절을 담당하는 디스크가 있는데요. 양쪽 옆으로는 팔로 나가는 가지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외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추 질환을 말씀드리면 가장 흔하게 목 디스크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기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에 있는 디스크가 돌출돼서 경추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이 외에도 후종인대 골화증, 황색인대 골화증, 그다음에 경추 협착증, 또 드물긴 하지만 경추에 생기는 종양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 디스크는 과연 왜 생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은 목 디스크를 말씀드리기 전에 목의 통증이 모두 목 디스크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안 좋은 자세를 많이 유지하면 목에 있는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돼서 경추 부분에 있는 근막이 자극돼서 근막 통증 증후군을 흔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물리치료하고 휴식하면서 한 2-3주 정도 경과를 보면 대부분 호전을 보입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기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는 둥근 원형 모양인데 안에는 수액이라는 알맹이가 있고요. 겉에는 껍질이라는 수액이 있습니다. 이 수액이 찢어져서 안에는 수액이 도출돼 나오면 디스크 탈출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디스크 탈출을 줄여서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디스크가 노화에 의해서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 탄력을 잃게 되고 탄력을 잃으면 디스크 껍질이 잘 찢어져서 그 사이로 디스크 수액이 돌출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에는 말랑말랑한 연성 디스크랑 딱딱한 경성 디스크가 있는데요. 말랑말랑한 연성 디스크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요새는 젊은 분들이 자세가 안 좋아서 목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이 되면 이 연성 디스크가 생기게 되는 거고, 나이가 많으신 중년기, 장년기 환자분들은 딱딱한 경성 디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PPT에서 보여드리는 디스크 돌출에 대한 4단계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돌출되어 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에 대한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목을 많이 쓰고 목 디스크가 다르면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좋지 않은 자세로 오랜 동안 작업하거나 목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되면, 잠깐만요,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와요. 목 디스크의 주된 원인으로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가장 흔하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목 디스크가 닳으면서 디스크 돌출되는 환자가 많죠. 근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랜 동안 안 좋은 자세로 있거나 목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주거나 목에 안 좋은 자세 같은 걸 유지하면은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의 머리는 한 4kg에서 5kg 정도 나가는데 고개를 숙이는 각도에 따라서 목에 많은 하중 부하가 됩니다. 고개를 한 60도 정도 숙이게 되면 머리의 무게가 한 4, 5kg 나가는데요. 이게 30kg 정도의 하중을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30kg의 하중을 같은 자세로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목에 있는 관절이 닳고 디스크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나쁜 습관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 엎드려 책을 본다던가, 같은 자세로 컴퓨터를 오래 사용한다든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든가, 높은 베개를 한다든가 하면 이런 나쁜 습관에 의해서 목 디스크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운동을 많이 안 하죠. 운동을 적게 하는 분이 나쁜 자세를 유지를 하고, 또 갑자기 격렬한 움직임을 하고, 또 체중이 늘어서 비만이 된다든가, 비만인 분들이 갑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목에 퇴행성 변화를 빨리 가속화시켜서 디스크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 디스크에 대한 통증에 대한 그 원인을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통증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 디스크는 목 부위에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뒷머리, 머리, 그 다음에 양쪽 어깨에서부터 팔, 손까지 저릴 수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와 감별해야 될 질환 중에서는 근막 통증 증후군, 그 다음에 어깨 쪽의 손상, 그 다음에 오십견 등등을 감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목 디스크랑 감별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가 근막 통증 증후군인데요. 갑작스럽게 안 좋은 자세를 취하거나 목에 하중부하가 많으면 목에 있는 근육이 긴장을 해서 목 디스크와 유사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생기면 발생하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 그 다음 날개뼈의 주변의 통증, 팔이나 손까지 오는 연관통, 그 다음에 이 디스크가 심해져서 신경을 많이 누르면 손 수저질을 하거나 글씨 쓰는 미세한 행동이 어려울 수 있고요. 척수가 많이 눌리면 보행이 불편해지고 균형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뒤로 젖힌 다음에 아픈 쪽으로 어깨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숙일 때 어깨나 팔의 통증이 심해진다. 또는 어깨나 팔이 아픈데 팔을 들어 올려서 통증이 좋아진다. 그러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디스크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젖힐 때 등 쪽이나 가슴 쪽으로 전기 흐르는 듯한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목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컴퓨터를 보실 때는 눈 높이에서 보시고 너무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실 때는 가능한 시선을 너무 아래 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 책을 볼 때는 책 받침대나 독서제를 사용해서 최대한 고개를 숙이는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또 걸으실 때는 어깨를 바르게 펴시고 바른 자세 보행이 중요하고요. 또 만약에 앉은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실 때는 스트레칭을 자주 하셔서 목이나 어깨에 걸리는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목 디스크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오면 다양한 검사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저렴하고 간편하면서도 목의 질환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로 당연히 목에 있는 신경은 보이지 않지만
목의 관절의 모습 변화라든가 디스크 높이를 보고선 디스크가 있겠다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 CT입니다. CT를 찍으면 신경은 보이지 않지만 심한 디스크 상태가 확인이 되고요. 그 디스크에 생기는 어떤 그런 석회와 변화를 볼 수 있고 뼈가 자란 여부를 잘 확인할 수 있어서 수술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목 디스크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 MRI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I는 비용이 가장 비싼 단점이 있지만 디스크를 가장 정확히 감별할 수 있는 그 확진 검사입니다. MRI 찍으면 목에는 신경도 잘 보이고 디스크가 어떻게 신경을 누르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 목 디스크를 진단하는 방법에 CT와 MRI가 있는데 CT는 뼈와 석회가 잘 보이는 장점이 있고 MRI는 인대와 신경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상이 뭐가 좋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둘 다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고 저희가 수술할 때 CT나 MRI 둘 다 모두 보고 들어갑니다. 그 목 디스크를 모두 수술해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목 디스크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전방으로 들어가서 목의 디스크를 모두 다 제거를 하고 고정하는 유압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디스크가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괜찮다면은 내시경으로 목 디스크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는 타출된 정도에 따라서 약도 먹을 수 있고 시술도 할 수 있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분들 90% 정도는 보존적 치료만 잘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많이들 좋아집니다. 목 디스크를 치료할 때 가장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3주 정도 짧게 목을 고정하는 국소 고정하는 보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디스크에 의한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 찜질 같은 물리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경추 견인을 해서 목을 당겨서 디스크를 회복하는 물리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동요법도 목 디스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목 디스크가 악화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이 너무 아프다 하신 분들은 목에 주사를 이용한 신경 차단술, 또 수술방에서 진행하는 목의 신경 성형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술, 보존적 치료에 다 반응이 없이 신경학적으로 마비가 온다든가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 아니면 대소변 장애라든가 보행 장애들이 생기면 이때는 수술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혹은 참을성 통증댐이 6주 이상 지속이 된다. 또한 이 또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제가 목 디스크 수술한 환자의 증례입니다. 53세 남자시고요. 환자는 이틀 전부터 갑자기 목과 어깨, 왼쪽 어깨, 팔에 심한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통증으로 잠도 잠지 못하고 일상생활도 어렵고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자가 너무 아파해서 MR을 찍었는데 디스크 돌출이 확인돼서 결국 내시경으로 디스크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영상은 목 디스크를 보여준 영상입니다. 5-6번 사이에 신경을 누른 돌출된 디스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 영상인데요. 수술하면서 제가 목 디스크를 빼는 영상입니다. 그 목 디스크는 수술하면 거의 90% 이상 환자분들이 많은 호전을 보입니다. 디스크 수술한 다음에 재발을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 정도는 한 10% 내외 정도 디스크 재발을 설명드리는데 목 디스크는 이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목에 좋은 운동과 자세를 말씀드리면요. 맥킨지 운동이라고 목이랑 어깨를 뒤로 젖히는 운동입니다. 이 스트레칭을 자주 하게 되면 목과 그 다음에 어깨, 허리에 드는 하중이 줄어서 디스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실 때는 목을 과도하게 숙이는 걸 피해야 하겠습니다. 또 주무실 때는 과도하게 목이 올라가는 높은 베개 사용을 피해 주시고 목과 어깨 사이를 채울 수 있는 낮은 베개를 사용할 걸 권유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목의
경추 질환과 디스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